안녕하세요. 이감TV의 수민쌤입니다. 오늘 살펴볼 지문은 2021학년 대수능 국어시험에서 34번, 37번까지 기술 지문이었죠. 3D 합성 영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지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여준 37번 문항도 함께 실전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3D 합성 영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자연 영상은 그냥 찍어서 쫙 화면에 표시해주면 그만이지만 얘는 모델링과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도 각각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대로 쏠려야겠죠. 먼저 모델링 과정입니다. 모델링은 물체의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라고 하죠. 이때 고유의 값이라는 것은 모양, 크기, 위치 등등과 관련된 값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3개의 정점으로, 그러니까 정점의 일종의 꼭지점이 되는 거죠.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들을 사용해서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의 표면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쪽 기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대략 이런 그림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공을 모델링하면 대략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를 구성하는 정점들의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체가 변형되어도 정점들의 개수는 수정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면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정점들의 개수는 변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물체가 달라지면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커지면 정점들 간의 간격은 넓어지고 물체가 작아지면 간격은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회전할 때는 간격은 유지가 되겠지만 정점들의 위치가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직접 보여주자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겠습니다. 물체가 변형됨에 따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수정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물체가 커졌기 때문에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들에는 삼각형의 면마다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고유의 색이나 질감을 표현해 준다고 하죠. 이런 느낌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상상할 만 했는데 이 다음 렌더링부터가 상당히 글을 어렵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데이터는 모델링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찰 시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게 되고 이 단계가 바로 렌더링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죠. 모델링 결과는 입체 정보인 만큼 3차원 화면이었다면 이제 렌더링에서는 그러한 3차원 화면에 있던 3차원 물체를 우리가 어디에서 바라보는가, 즉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2차원 화면에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에서는 우리가 정점들의 간격을 조정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면에 표면 특성을 지정하였다면 렌더링에서는 이제 화소의 값을, 화소값이라는 것을 화소마다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들을 가득 채우게 되면 렌더링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공을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2차원 화면에서는 이러한 평면 이미지로 나타날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절입니다. 동일의 물체라도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인다는 거죠. 상식적인 원근감의 표현인데 어떤 물체가 가까이 있다거나 멀리 있다는 것 자체가 관찰 시점이 정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이거는 가까이 보인다, 멀리 보인다 이런 개념 자체가 렌더링에서만 발생하는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이 물체는 이제 이렇게 크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물체가 멀리 있으면 이 물체는 똑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질문, 여기서 이 공은 그러면 실제로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는 건가요? 아니죠. 왜? 그냥 관찰 시점만 달라진 거니까요. 따라서 렌더링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모델링에서 정점들 간의 상대적 간격에는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관찰 시점이 달라져서 렌더링에서 화소값이 달라질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물체의 고유값을 표현하는 모델링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거죠. 물체가 변형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했는지가 37번의 핵심이었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단을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바로 그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치면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프레임들을 나열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옵니다. 바로 연산 시간인데요. 연산 시간은 정점들의 개수가 많거나 해상도가 높으면 문제가 됩니다. 또 처리할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CPU의 데이터가 너무 집중이 되면 그것 때문에 연산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연산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정점의 개수나 해상도를 그걸 위해 줄인다면 영상의 퀄리티도 후져지겠죠. 그런 영상은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들은 GPU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GPU를 이루는 하나의 코어는 CPU의 코어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GPU에는 이런 코어가 수백 수천 개가 함께 있고 그 코어들이 똑같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전체 데이터 수는 여전히 많더라도 만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가 하나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만 개의 코어가 나눠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이 부분을 파악해야만 36번에 잘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혹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따로 해설 강의를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7번에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힘들어한 그런 문제였죠. 여기서 장면 구상을 제대로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에 눈이 가겠지만 설명을 항상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자, 장면 1에서 장면 2까지는 네모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물체 변형도 없죠. 그러니까 물체 변형이 없기 때문에 모델링에서 정점들 간의 간격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하지만 네모와 달리 풍선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풍선의 모델링은 정점들 간의 간격이 점점 멀어질 겁니다. 물체가 커지는 쪽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죠. 자, 장면 2에서 장면 3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풍선은 모양을 유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형되지 않으니까 모델링 결과는 장면 2와 다르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죠? 풍선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관찰 시점의 기준으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결과로 풍선은 똑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작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화소값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풍선에 있는 정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작게 보이니까 정점들 간의 간격이 좁아져서 그걸 이루는 삼각형이 작아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 여기서는 멀어졌기 때문에 화소값이 조정되어서 작게 보일 뿐이지 모델링은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풍선은 여전히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 우리가 작게 보고 있을 뿐이니까요. 즉 수정이 필요한 건 장면 3에서 렌더링 단계이지 모델링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대신 1번을 고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편의를 위해 화면 1을 좀 더 크게 키워볼게요. 자, 화소라는 거는 이런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이런 점 하나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화소값은 모델링 결과를 근거로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따박따박 전부 정해지죠. 자, 그렇다면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윗부분의 삼각형들의 모델링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델링 결과로서는 존재하더라도 렌더링 과정에서는 사용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런 의문을 대신 품은 학생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가려졌더라도 질감이나 입체감이 영향을 줘서 다른 화소값을 구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 지점을 지문이 좀 더 명료하게 오해의 여지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서술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4번이 명확하게 망가진 정답 선지라는 점 그리고 관찰 시점을 고려했을 때 애초에 이 화소값들은 쓰이지 않는 게 맞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지문에 등장하는 개념들이 크게 까다롭진 않았지만 모델링과 렌더링 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제대로 구분해서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좋은 지문 그리고 또 좋은 문제였습니다.